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실전 기업 경영 강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했던 부분은 스타트 업체에서 투자 또는 자산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회사에 대한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업체에서 합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분할 합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업 합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뒤에 여러분들하고 본 뒤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현대 있죠.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도 그렇지만 그룹 계열사들은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좀 기업 지배를 좀 조그만 자본으로 기업 지배를 할 다시 말할게요. 조그마한 자본금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떤 하나의 순환 출자 기조에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기업을 그 적대적 M&A를 통해서 사버리게 됐을 때 그 그룹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IMF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 위험을 발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정위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순환 출자 구조를 고리를 끊도록 있죠. 새롭게 기업들을 순환 출자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다시 세우고 해서 꼬리를 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시스템 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적으로 합병에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합병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에 합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합친다는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럼 합치게 되면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주식이죠. 신주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합병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했을 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몇으로 신주를 줄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합병하는 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종류 이렇게 할까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 흡수합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흡수합병. 자, 흡수합병이라는 부분은 있죠.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흡수되어서 합병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회사에 있는 뭐죠?
모든 자산과 부채를 뭘 한다? 부채를 요 B라는 회사에 부채를 모두 이전 및 소멸을 하겠죠. 그쵸? 소멸을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B가 다 산다는 겁니다. 사고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B가 A한테 자산을 샀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A라는 회사한테 돌려주거나 또는 A라는 회사에게 시가총액을 보아서 몇 대 몇 신주를 그냥 B라는 회사에 주식으로 발행해서 준다 이거죠. 이것이 흡수 합병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들. 흡수 합병. 두 번째로는 신설 합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신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룹에 있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있는 뭐 브랜드라는 과거에 있는 회사네요. 삼성 그룹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 뭐 SDS 뭐 글을 이렇게 SDS랑 또 다른 회사 삼성 뭐 ETS라는 회사가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두 회사 ETS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를 비슷한 회사였다 한다면 요 회사를 그냥 두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회사를 뭐 한다는 거죠? 모두 자산과 부채를 이전시키고 소멸한다는 거. 어디로요? C라는 회사의 신설을 C라는 회사 신설 회사를 만들어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때는 현금을 보통 주진 않고요. 유사한 회사를 자산, 부채를 모두 이전 및 소멸하고 하죠. 그 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누구 신주요? C라는 회사의 신주를 발행해주는 것이 신설합병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세 번째로는 분할하고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분할해서 합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합병을 하겠다. 자, 분할해서 합병을 한다는 요 부분은 분할해서 합병을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크게 우리가 A 회사가 두 가지로 또다시 나뉜다 합시다. 이 회사가 A1이라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계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만 담당하는 회사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A 회사 안에 전자계열 회사 이렇게 있을 거고 물류 담당하는 회사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 원래는 통합적으로 있었는데 전자계열 회사와 전자 부품만 담당하는 회사와 물류만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회사로 분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 부품 회사 있다고 합시다. 이 부품 회사를 분할하고 또 A2라고 하는 요 회사 물류만 담당하는 회사로 두 개를 딱 쪼개는 겁니다. 이게 쪼개는 방식은 인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물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겠죠. 자, 인적이냐 물적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요 회사의 지분과 A1이라는 회사의 지분과 A2라는 회사의 지분을 다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적 분할 방식은 그것이죠. 두 개의 회사의 지분을 다 가진다는 거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A라는 회사가 원래 지금 제가 얘를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 분할은 A1이라는 회사에도 자산 가치가 100만큼 있었다면 여기도 100주만큼 둘 다 동등하게 100주를 가진다는 거고, 그런데 A 회사가 사라지면서 분할을 했다는 말은 물적 분할하면 A1이라는 회사의 100주를 가지고 요 밑에 자회사로 A2라는 회사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류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A1이라는 회사에 나는 100주를 가지지만 A2라는 회사에는 지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적 분할이죠. LG화학의 이런 물적 분할로 인해서 주주 가치 제고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주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인적 분할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했다 하면 이 물류회사 A2라고 하는 저 회사는,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요 회사 있죠. 요걸 그냥 누구한테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B라는 회사에 여기서 판다는 겁니다. 요 회사만 바로 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다른 회사에 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흡수합병 형태가 되는, 분할한 다음에 흡수합병한 데서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그냥 흡수합병이 아니고 분할합병. 그래서 분할한 뒤에 흡수합병한다서 분할흡수합병인데 흡수를 빼고 그냥 분할합병,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흡수합병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라는 회사와 회사의 자산하고 부채를 모두 이전하고 소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B라는 회사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데 흡수합병하고 달리 대주주 지분이 여기에는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어 70%, 일반 주주 지분이 30%였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B라는 회사는 대주주 지분이 30%, 일반 주주가 70%였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이 자산 가치, 시가총액이 1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흡수합병되지만 B라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보다도 A라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이 더 많게 되죠. 어떻게 보면 B가 흡수합병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B가 흡수합병을 했는데 그러면 대주주는 누구로 바뀌었죠? A의 대주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B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A의 대주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역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입니다. 스펙을 통한 합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분들, 증권사를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들이 비상장 기업을 합병을 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을 합병을 해서 있죠. 합병을 해서 IPO에 지금 IPO 절차를 거쳐서 있죠. 거쳐서 IPO 절차를 거쳐서 뭘 한다? 우리가 상장을 하는 무슨 회사다?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회사, 이렇게 할까? 페이퍼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 투자자 분들이 있죠. 일단은 스펙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스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펙이라는 한화 스펙2 이렇게 있고 이런 스펙이라는 회사를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자본금이 있을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보통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본을 좀 많이 당깁니다. 자본을 많이 당겨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죠.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사를 하나를 그러니까 상장을 합니다. IPO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분들이 요 스펙이라는 회사를 삽니다. 사면 3년 내에 아주 똘똘한 비상장 회사와 여기 페이퍼 회사를 합병해서 다시 뭐 한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다시 하게 되면 굉장히 주가 가치가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가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합병하는 방법에서의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 역합병, 스펙합병이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분할합병을 좀 더 상세하게 흡수합병과 분할합병이 보통 일어납니다. 신설, 분할 요걸 보통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방법 아니면 역합병도 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앞으로 지주회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신설 합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 B 회사를 C라는 회사한테 그냥 팔아먹을 때 합병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B 회사 그냥 팔고 싶을 때는 저번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네, 두 번. B라는 그냥 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영업 양수도 방법으로 해서 다른 회사에 팔아버릴 수도 있죠. B라는 회사를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서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